예, 다음 박성재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피고인은 불리한 내용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주신문을 시작하시죠. 예, 1항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2항 질문은 가지번호 질문만 하겠습니다. 제시자료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윤석열 피고인과 1994년 대구지방검찰청 그리고 2014년 대구고등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고인께서는 법무부 소속 기관 직제 등에 따라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내외국인 출입국 심사, 출입국 규제 등의 업무 관장하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지휘 감독하셨었죠?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알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각 실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보보고 작성해서 장차관 등에게 보고합니까? 자기들 판단에 장관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한 법무부 정보보고가 대통령실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었나요? 정보보고 네.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정보보고서 양식이 좀 달라가지고 배부처에 네. 대통령실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게 혹시 저도 모르는 그런 경로가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경로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법무부 각 부서에 전파하셨었죠? 내가 전파하기 전에 네. 법무부 기획검사가 네. 국무회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정리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간부회의 때 그 중요한 내용 우리 부 업무와 관련되는 몇 가지는 전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법무부 장관 재직하실 때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뭐 보고하는 사안이 있었습니까? 저는 정기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비정기적으로도 업무 관련해서 뭐 정책 관련된 거는 있지만은 네. 그 외에 통상적인 일로 보고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특검 조사 때는 말씀하셨던 게 각 실국의 업무 담당자들이 뭐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과 소통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필요하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장관님으로 재직하실 때 법무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이거는 보고해라, 이건 보고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특검 조사 때는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게 외국인 정책 비자 등 문제로 그거는 보고한 정책과 관련된 문제. 정책과 관련돼서는 대통령님께 직접 대면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예. 대면 보고 외에 뭐 유선으로 보고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유선 보고할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7항 질문 생략하고 8항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나왔던 것처럼 지금 해병대 최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고 사단장까지 처벌하면서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종석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VIP 경로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장관이 2024년 2월 20일 취임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언제적 이야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3년 7월 달이고 특검 조사 때는 보통 언론 사람이 네. 언론을 보고 네. 내지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아는 정도밖에 몰랐을 겁니다.
2013년 9월 5일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등을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정치인들이 공수처에 뭘 고발한다, 뭘 고발했다 하는 뉴스가 늘 있는 이야기니까 네. 뭐 이종섭을 했는지 누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 뭐 뉴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특별히 이종섭이라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그 뉴스를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2013년 9월경에 이제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 발의되고 이종섭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사실 등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셨네요. 언론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네. 신문을 안 본 지가 한 14, 15년 됐습니다. 아, 법무부 장관 되니까 책상 위에 신문을 갖다 놓았지만은 그 장관이 신문을 펼쳐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13, 14년 동안 저는 신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뭘 확인했냐고 물으시면 네. 전 대답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탈에 제목을 보고 네. 관심 있는 제목이 뜨면 한번 눌러보는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기사를 뭐 어쨌든 인터넷 포털 사이트든 언론 기사를 보셨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맞나요? 그런 국방부 장관이 그만뒀다 뭐 어쩌다 하는 이야기는 뭐 주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꼭 언론을 안 봐도 네. 뭐 사람들이 뭐 국방부 장관이 이래 그만뒀단다 뭐 어쩐다 하는 소리는 들었겠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12랑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12양 순번 47. 공수처가 2014년 1월에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 등 압수수색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거의 조사 전체의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를 언론 기사를 내놓고 이 기사를 아느냐, 이 내용을 아느냐는 질문이 거의 전체의 3분의 1 절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13강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4년 2월 20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고 2월 27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은 하신 건 맞죠?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2월 27일 그 의결이 됐다고 보여줘서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그날 처음 국무회의 참석해서 저는 대사 인사가 있네. 이게 헌법에서 대사나 뭐 이런 사람들 국무회의 뭘 거쳐야 된다는데 이건 뭐이구나 이런 정도로 이종섭이라는 사람을 제가 몰랐으니까요. 그럼 14항 질문을 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뭐 대사든 누구든 인사안이 올라와서 가결을 할 때 그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사안이 안건이 올라오면은 그냥 뭐 특검 조사 때도 말씀하셨던 거지만 뭐 특별한 이견 없이 다 가결하는 그런 구조였나요? 인사 담당 그 해당 부서에서 뭐 어떤 인사가 있다 하는 정도의 제안 설명을 하면 네. 저희들은 듣고 거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네. 다 그냥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셨던 그 뭐 피고인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께서 뭐 특임 공관장이든 어떤 인사를 임명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본 적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네. 네, 15항 질문 생략하고 16항 질문도 생략하겠습니다. 17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0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되자 최상병 사건 핵심 피해자인 이종섭을 국외로 내보내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는 등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었던 사실은 알고 계셨죠? 저는 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때는 3월 4일이라서 장관 3월 취임하셨 4일이라도 네. 뭐 대사가 어떻고
그런 기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특검 조사 때는 장관이셨으니까 언론에서 호주 대사 임명으로 논란이 계속되니까 대사 나가는 사람이 논란이 있구나, 이종섭이 수사를 받고 있구나 그거는 정도는. 그 3월 4일이 아니고 그 뒤에 3월 4일 아니면 3월 5일, 뭐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뒤로는 아예 아셨다고 말씀하셨단 5일도 말이죠. 아니고 그 뒤에 알았어요. 그 뒤. 일단 알겠습니다. 순번 454 제시하겠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관련해서 야권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범죄를 덮으려 해외 도피시켜 인사권까지 남용의 핵심 피의자를 사실상 해외 도피시킨 것을 보면 최상병 사건 은폐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잇따르던 상황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질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법무부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장관님께서는 국회 담당 업무도 국회도 자주 가시고 야당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관 보고를. 되고 갔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장관 되신 이유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네. 당시에 네. 저 당시에 저게 네. 법무부 장관의 이슈가 돼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 지금 이제 장관 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네. 저 내용으로 제가 무슨 저게 내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뭘 특별히 챙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순번 280-34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6일 19시 55분 MBC에서 호주 대사 임명됐는데 이종섭 이미 출국 금지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피고인께서는 이 보도 전에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된 사람이 출국 금지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 보도가 참 내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보도 나기 한두 시간 전에 네. 퇴근 무렵에 출국 본부장이 이의 신청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하면서 보고해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3월 6일 네. 퇴근 무렵. 저게 3월 6일 7시 네, 7시 55분입니다. 네. 내가 퇴근 시간 6시 무렵이니까. 네. 예. 순번 248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5일 전날입니다. 3월 5일 11시 44분에 보도된 MBC 공수처 최상병 외화부혹 이종섭 호주대사 조사 방식 검토 기사에 의하면은 공수처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아무리 고발이 됐다 해도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로 출국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게 최초로 이종섭의 출국금지 가능성이 보도된 기사인데 피고인께서는 이 기사를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 기사는 나중에 이의 신청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순번 285-2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5일 같은 날입니다. 여러 차례 제시했는데 출입국 심사과 출국 규제 업무 담당자인 김정원이 위와 같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가능성이 언론 보도가 되자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 조회를 통해서 이종섭 출국 금지 사실을 확인을 해서 이종섭이 현재 출국 금지 상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 보고를 작성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부처의 장관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보 보고 받으셨나요? 저는 저 담당자가 저 보고서를 비서실에 장관 비서실에 가져다 자기가 직접 갖다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장관인데 오는 정보 보고는 퇴근 시간 무렵까지 오는 거를 모아가지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책상 위에 놓아놓습니다. 네. 근데 그보다 저 때는 제가 장관 되기 보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네. 업무 보고와 그다음에 국회 출석해서 벌써 답변한 일이 막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그 준비 이런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사실은 제 책상에 앉아서 네. 그 정보 보고 신문 뭐 이런 게 있는 그 책상에 앉아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회의용 탁자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보 보고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3월 6일 날 아침에 저 정보 보고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재유 뭐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3월 5일 이 늦은 시간에 이게 보고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최소한 다음 날 아침에 이 정보 보고는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이재유 본부장 말이 들어보면 네.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저걸 보고를 했는데 장관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 하는데 저런 말을 했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또 웃기고요. 제가 이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때 이재유 본부장인데 이 신청이 뭐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뭘 하느냐. 제가 출입국 본부 업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장관 된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고 해서 그 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재유 본부장이 5일날 저인데 보고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번 342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출입국 본부 쪽에서 작성한 그간 경과 정리라는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024년 3월 5일 17시 20분경에 그 당시 정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무렵에는 이종섭 장관이 출국 금지되어 있다는 게 정보 보고가 이미 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재유 본부장이 증언도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때 작성한 정보 보고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책상 위에 가져다 놨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좀 수정해서 근데 이제 이재유 본부장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8일부터 이종섭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였음에도 2024년 3월 5일 날 법무부에서 뒤늦게 이를 인지했기 때문에 사안이 중에서 당일 급하게 피고인과 시부정 차관님께 혼날 각오를 하고 대면 보고했다고 진술을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 부분이 사실이 아닌 이유가 네. 제가 6일 날 이 신청 때 보고를 받고 왜 이걸 내가 이제 알아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만 자기도 실무자가 이런 출국 금지 요청이 있다, 출국 금지를 했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재유 본부장님 말씀이 얼추 맞는 거 아닌가? 그게 6일 날, 6일 날이라고요? 6일 날 이 신청 들어왔을 때. 알겠습니다. 24만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 상태를 뭐 3월 5일이든 3월 6일이든 어쨌든 보고를 받으셨고, 근데 그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상태였고, 근데 3월 8일 날 출국 예정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종섭 출국 금지 해제 관련해서 이를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을 해서 대통령실에 특별히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특검 측에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숨기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4일 날 특검에서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출국 금지 이 신청이 들어오고 난 뒤에 확인하니까 3월 4일 날 출국 금지 연장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달 연장하는 것으로 결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출국 금지를 해제를 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3월 4일 날 출국 금지 연장을 했겠습니까? 아니 그건 장관님 결재 정결 사항은 아니니까 이제 장관님. 내가 정결이 아니고 출입국 금지 출입국 관련 업무 중에 제가 결재한 건 없습니다. 제가 결재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전부 출입국 본부장 정결
내용으로 다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신청 업무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지 내인데 보고했을 뿐이지 그 업무 자체는 전부 출입국 본부장과 정책단장의 정결로 다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지금 출국 금지 그러면 관련 업무는 제가 예, 저렇게 중요한 일을 예, 대통령이 내인데 지시를 했는데 예. 나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아 그래서 여쭤보는 지금 거예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금지 관련 업무는 사실은 대부분 본부장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님 정결 사항이고 다만 중요 사안은 당연히 장관님께 장차관님 보고 가겠죠. 중요 사항도 안 했어요. 윤 대통령 출국 금지한 걸 제가 국회에서 출입국 본부장이 대답하는 걸 듣고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정보 보고는 어쨌든 작성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보 보고라는 것 자체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한 거잖아요. 보고는 했지만 네. 내가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는 어쨌든 이 출국 금지 관련 업무는 그 장관님 정결 사항이 사실상 없는데도 이렇게 정보 보고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본부장님이 보고를 했을 정도로 중요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실에 뭐 알려주거나 소통한 게 있었냐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저와 공범으로 되어 있는 분 누구 한 분도 이 업무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돼서 의논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통화를 하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통화 내역 다 조회하고 조사 다 해서 내가 그런 적이 있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판하면서도 공모가 뭔지 특정을 해달라. 제가 3월 4일까지 그런 걸 전혀 몰라서 출금지 연장 조치를 해줬다면 3월 4일 이후로 8일, 9일, 10일 언제라도 여기 있는 누구와 어떤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는지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밑에 사람을 시켜서 지시를 했는지 확인됐으면 그걸 공모라는 걸 특정을 해달라. 그래야 방어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왜 안 해줍니까? 알겠습니다. 예, 26항 질문하겠습니다. 이재유 본부장은 어쨌든 2024년 3월 6일 피고인에게 이종섭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접수 사실 그리고 법무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는 부담이 있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고 피고인께서는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건 맞죠? 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피고인께서는 이재유로부터 출국금지 이의신청 사실 등을 보고받은 뒤에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냐. 공수처는 뭐라고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맞겠냐. 그 말 자체가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한 네. 거는 저도 검사를 했고 변호사를 했으니까 수사기관 요청기관이죠. 요청기관의 의견이 궁금해서 공수처는 뭐라 하노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공수처에서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공수처에서 이의가 없다는데 뭐 해제해 주라고 지시를 할 일이 있을 것도 아니고 이의가 없다는데 제가 무슨 지시를 합니까? 해제를 해주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이의가 없다고 하길래 그러면 해제해 주면 되겠네. 네. 요게 제가 처음 보고받는 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신청이 뭐냐? 네.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봤던 거고. 그러면 뭐 질문 다음 거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유 본부장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분위기나 뉘앙스 고려했을 때 출국금지 해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뭐 지시? 어쨌든 그런 언급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이의가 없다 그러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겠죠. 제가 이게 공수처 뭐라 카노 하고 그 풀어주면 되겠네 말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월 6일 날 저인데 보고하러 오기 전에 제가 이 법정에서 김정도, 이재유가 증언하는 걸 들었는데 3월 6일 날 이 신청도 들어오기 전에 그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사무실에 앉아서 출국 금지 이 신청이 들어올 거다. 이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려? 이거는 어떻게 풀어주는 게 맞나? 출국 금지 해제하는 게 맞나? 의논을 해서 출국 금지 해제하는 게 맞다고 저그들 의견을 모으고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정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장관님께서도 출국금지 해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 말 말씀하신 건 하기 맞지 전에 않은 건 그 맞다는 말 하기 거잖아요. 전에 자기들끼리 네. 이 신청도 들어오기 전에 네.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정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회의를 했든 한 이유든 하기 전이든 간에 이재호 본부장님한테서 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출국금지 해제하는 게 맞겠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출국금지 네. 이의가 없다는데 네. 공수처에서 네. 장관이 그 말 흘러가는 말로 그럼 저쪽에서 이 신청도 없다는데 그러면 출국금지 해제해 주면 되겠네. 이게 지시입니까? 해제해 주라고 하는 지시입니까? 28항 질문 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 이재호 본부장에게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하는데 맞습니까? 여러 차례가 언제인지 좀 특정해 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네. 한 번 한 건 아니라고 이재호 본부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네. 출입국 본부장과 관련돼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첫날 이의 신청 들어왔을 적에 네. 공수처에서 이의가 없다고 풀어주면 되겠네. 네. 두 번째, 공수처에서 서면으로 유지 의견이 왔습니다 하고 네. 보고할 때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에서는 어제는 된다고 했다가 와 오늘은 안 된다고 하노. 공수처 가들은 이렇게 출국 금지를 유지하는 게 맞나? 네. 경상도 사투리를 내가 이게 맞나? 네.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맞나를 특검에서는 맞겠나, 맞냐, 뭐 온갖 분식을 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맞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공수처 입장이 그 전날은 된다고 했다고 왜 안 된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맞냐? 공수처에서 이 하는 게 맞나? 하고 물어본 거. 그게 두 번째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어 스태핑 문제. 내가 무슨 유령도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지시를 해서 출금지를 해제해 주라고 할 것 같으면 내부 직원들이 근데 야 이거 풀어주는 게 안 맞겠나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기자가 묻는 출근길에 기자가 묻는 말에 원칙대로 처리할 거다. 의 앞 분식된 말이 있는데 원칙대로 처리할 거다는 어디 도망가 버리고 다른 말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언제 지시를 했습니까? 여러 차례 지시를 했다는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순번 144-1 제시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관련 보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출입국 그 이후로 출입국 본부에서 만든 어떤 문서도 심의 자료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재유 본부장은 피고인과 심우정 차관님께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부 검토 의견 항목에 출국금지 해제를 긍정 검토함이 좋겠음이라는 결론으로 작성한 보고서라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저 보고서를 본 적이 없고 저게 3월 6일 공수처에 회신 오기 전 회신 오기 전이죠. 예. 회신 오기 전 상태로 네.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 6일 날 이 신청 첫 보고를 받을 때에 네. 공수처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풀어주겠네
풀어주면 되겠네 하는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 네. 저 누구든지 다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뭐 출국금지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뭐 페이퍼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없습니다. 네, 30항 질문하겠습니다. 뭐 좀 전에 뭐 말씀하셨던 거긴 한데 어쨌든 피고인께서도 이재유 본부장으로부터 출국금지 관련 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출국금지 요청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입장을 물어보신 거죠. 예. 그거 자체가 공수처 출국금지 주체인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의견이 뭐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인 건 맞죠? 요청 기관의 의견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근데 그럼에도 3월 7일 날 지금 피고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고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출국금지 유지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하급자들에게 지시한 건 없었나요?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공수처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수사기관에서 해제를 해주면 이의 신청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잘 안 됐을 때 아니면 그게 시간이 걸리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적에 법무부에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신청이라는 게 있는 취지는 요청 기관의 의사와 다르게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 신청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풀지 마라, 풀어라 하면 어느 쪽이든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직권 남용이라고 할 겁니다. 저는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왜 어제는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된다고 한 후 일국의 대사로 나가는 사람을 출국금지를 해제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 맞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다는 거죠? 예. 네. 32항 질문은 수정해서 좀 하겠습니다. 순번 302 제시하겠습니다. 이 수사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했을 때 이의 신청이 인용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저것도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공수처의 출국금지 유지 의견에 따라서 이종섭의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것을 혹시 우려했었나요? 저는 기각될 것이다, 뭐 해제 결의가 될 것이다 이것보다는 절차대로 이 신청 절차대로 처리해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럼 해봐라. 당연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순번 456 제시하겠습니다. 33항입니다. 이종섭의 호주대사 부임과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자 야당은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그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가 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수사 방해가 될 수 있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는데 이를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저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출국금지 해제하면은 그 자체로 이게 뭐 수사 방해가 될 수 있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장관님께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내용을 제가 미디어 오늘이라는 저 기사를 제가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네. 저 외에도 출금지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용했는 케이스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 범인 도피를 한 겁니까? 그거는 사안마다 다른데. 근데 이게 미디어 오늘이라는 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저 내용을 야당 측의 저 내용을 발표니까 내가 그렇죠. 어떻게 인지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장관님 언론 보도도 이제 매일 보고를 받긴 하잖아요. 언론 스크랩이든 뭐든. 뭐 매일 보고를 받는다는 게 네. 장관이 신문만 보고 저것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저게 이제 휴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너무 날을 세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런 보도는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저 일을 하는 뉴스를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런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저는 이게 저때 뭐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까? 예, 답변 됐습니까? 예. 예. 2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4시 25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주신 분 계속 진행하시죠. 예. 34항 질문 생략하고 35항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이재유 본부장으로부터 법무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해도 되는데 통상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재유에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외부 사람들인가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3월 7일 날 네.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첫날은 이 신청 심의위원회 처리한다 네.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심의위원회를 할지 안 할지도 그 공수처에서 동의를 하면 네.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판단이 잘 안 들었지만은 네. 둘째 날은 이제 완전히 그 반대 의견이 왔다고 하고 네.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물어봤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이재유 본부장에게 위원들이 외부 사람인지 물어본 이유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라면 교수들일 수도 있고 하니 절차가 조금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위원회가 외부인으로 구성될 경우 윤석열 피고인 또는 뭐 피고인의 의사와 달리 출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의결이 이루어질 위험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여쭤본 건가요?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네. 그런 분들이 외부인들로 되면 네. 통상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출금지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떤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내가 그 물어본 거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네. 또 한편으로는 외부인들의 경우에는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네. 해보시면 알지만은 네. 위원회를 하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참석할 수 있는 네. 날짜 그게 어떤가 하는 정도로 내가 짚어보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네, 다음 항 질문 뭐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종섭 장관님이 2024년 3월 6일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하고 이틀 만인 3월 8일 10시에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거는 매우 그 위원회가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께서 이재유 본부장에게 위원회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정한 날짜입니다. 뭐,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 위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위원회 소집 자체도 어려우니까 하루 만에 개최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피고인께서는 빨리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재유 본부장에게 혹시 위원들 중에 외부 위원이 있냐 이렇게 여쭤본 건가요? 제 내심은 이야기 안 했으니까 네. 몰랐을 겁니다. 위원회를 빨리 내가 개최- 빨리 하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네. 이재유 본부장이나 그런 사람이 장관이 빨리 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피고인께서는 인지는 하셨던 거죠. 이재유 본부장이 출국 일자가 3월 8일이라고 네.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37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77, 순번 146 제시하겠습니다. 김정원 출입국 정책본부 이제 직원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관련 보고 아까 제시했던 그 문건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종섭의 이의 신청을 인용한다는 취지의 심사 결정서를 작성했다고 진술을 해서 피고인과 심부장 차관님 지시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심우정 차관의 지시로 하는 거는 저기 나오는 김정원의 진술입니까? 아니면 검사님의 진술입니까? 김정원 같은 경우는 이 아니, 실무자 그러니까 지금 예. 그
여쭤보는 거죠. 지시를 하셨냐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맞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네. 김정은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한테 들려서 제가 그거는 그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김정원은 어차피 실무자기 때문에 뭐 장차관님 지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용, 김종도 등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인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다고 김정원도 진술을 하고 실제로 제시해드리는 자료처럼 심사 결정서의 대부분이 이종섭의 이의 신청의 인용, 그러니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결론으로 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저는 거죠. 저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저 문서 작성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출입국 본부 자체적으로 저런 문서를 작성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38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49 제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입국 심사과가 작성해서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배포한 심의 자료입니다. 여기 관련 현황 항목에 보면은 대상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공무 수행이 불가피 대상자가 재외공관을 대표하는 대사로 근무할 경우 출국 후 소재지 및 연락처가 재외공관으로 특정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대상자는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을 이미 제출 등 출국금지 해제 의견을 뒷받침할 사유만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 자료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의 신청 인용이라는 결론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저런 문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좀 내려보시죠. 대상자가 제외공간을 대표하는 대사로 근무할 경우 출국 후 수재지 및 연락처가 제외공간으로 특정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저 이야기는 이재유 본부장이 정인으로 나와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저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검찰 내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심의 자료를 사실은 심의 자료를 담당자가 만들어서 네. 저희인데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는 한데 물론 당연히 장관님께 이 심의 자료가 보고는 안 갔겠죠. 근데 이제 심의 자료를 실무자가 작성할 때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장 차관님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여쭤보는 3월 겁니다. 6일 네. 이 신청 들어오기도 전에 네. 이재유 본부장과 김정도 단장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풀어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증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내용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388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6일 20시 31분에 조굴의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황소진 외교부 인사국장에게 내가 하여간 지금 차관님하고 상의했더니 차관님 말씀은 뭐 이종섭이 내일 뭐 법무부에서 풀어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실이 확인돼서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외교부 또는 이종섭 본인에게 이미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저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저런 통화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질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피고인께서는 2024년 3월 6일 이종섭의 이의 신청 사실을 보고 받으시면서 이재유 본부장으로부터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도 그날 이제 보고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신청이 네. 들어오니까 출국금지 때문에 아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이걸 이제서야 보고를 받아서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건 맞죠? 예.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출국금지 업무를 몰라서 네. 어떤 게 장관인데 보고가 되는지 네. 어떤지를 몰라서 네. 그 당시에 이런 뭐 대사로 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의 신청 뭐 인사까지 났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 하는 네. 경우를 제가 그런 경우도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몰라서 네. 왜 내가 이걸 이제 아느냐고 물어봤더니만 네. 이재유 본부장이 밑에 실무자가 보고를 안 하면 자기도 모릅니다 하는 네. 대답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잖아요. 사실 전례 없는 누가 상황인데 이례적이라는 뭐가 이례적이라는 겁니까? 해외 대사로 임명된 분이 출국 금지가 되어서 이의 신청이 접수된 사례 사실 뭐 없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자가 출국 금지 상태라면은 호주 대사로 출국을 못 하는데 이런 사실을 대통령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외교부에는 법무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나요? 저는 전혀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뭐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외교부에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한 바도 없습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으셨나요? 누구인데? 뭐 이재유 본부장이든 뭐 다른 저는 학급자분들. 전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네. 그분들 진술에서 네. 다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피고인께서 뭐 외교부 장관에게 이야기한 적 알려준다든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0항 질문 40항 생략하고 41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211-1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어 스태핑 기사입니다. 이종섭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점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고 2014년 3월 8일 출국금지 심의회 개최 전에 인터뷰하신 건 맞죠? 제가 공소장을 보니까 네. 저게 상따옴표로 쳐져갖고 제 말이라고 돼 있던데 과연 제가 저렇게 상따옴표 쳐서 한 말이 맞는지 저런 취지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저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원칙대로 처리할 거다 하는 부분인데 거두절미하고 저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대로 정도의 그러면은 워딩만 들어가면 어쨌든 이런 정도의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뉘앙스가 저런 거죠. 저게 상따옴표로 저렇게 제가 저 내용을 완전히 암기를 하거나 뭐 하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점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게 공수처 멘트 아닙니까? 아니, 기사에 이렇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공수처 거죠. 멘트 아닙니까? 저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도 그 출입국 본부 이제 그 단장에 의하면은 피고인께서 도어 스태핑을 했던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진술을 하는데 이날 도어 스태핑은 어떤 경위로 하게 되신 건가요? 도어 스태핑은 네. 내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법무부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몇 명이라도 제가 출근하는 시간에 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대변인이 전화를 합니다. 현관에 기자 몇 명이 서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도로다가 기자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도어 스태핑을 할 테니까 기자들 불러 모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아닌데 도어 스태핑을 자주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셨잖아요. 저거 장관 되고 네. 며칠 안 됐는데 네. 내가 몇 번 안 했을 겁니다. 저 때가. 예, 저는 그 이후에도 언론에 많이 안 노출되는 하셨는데. 걸 별로 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런 것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출근길 다 왔는데 기자가 서 있다고 하니까 네. 제가 들어오면서 한마디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말을 밑에 사람들인데 뭐 해제해 주라고 지시하는 말로 특검 측에서 공소장에 써놨던데 참 저로서는 참 기가 막힙니다. 42항 질문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장관님께서 이렇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게 기사에 보도가 되고 했다면은 밑에 하급자들 입장에서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특검 조사하러 가서 알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위원이 누군지도 몰라서 내부위원이라 하는 것만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저런 듣고 뭐 저렇게 해제해 주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왜 언론에다가 적합니까? 그러면은 뒤에 있는 질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피고인께서 굳이 자주 하지 않는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위와 같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칙대로 처리할 거라는 이야기를 말해준 겁니다. 아니, 심의위원이 아니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아니 기자인데 물어봐야지. 그거는 왜 내인데 와서 그걸 묻는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원칙대로 처리할 겁니다. 딱 이 정도 워딩으로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기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언론에서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출국금지 해제 방침을 시사했습니다라고 보도된 것 알고 계셨죠? 저는 그렇게 풀어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기사는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그거는 여쭤보는 기자인데 겁니다.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44명 질문하겠습니다. 순번사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 결국에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간사인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규제팀장 이상배는 대상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로 임명돼서 부임 예정인 점이 고려 대상입니다. 또한 어제 우리 부가 공수처에 유선 확인한 바는 공수처는 대상자 조율해서 3월 7일 면담을 실시했고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좀 전에 보여드린 피고인의 도어 스태핑과 유사한 발언으로 출국금지 해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피고인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보고 받으셨나요? 저 위에 공수처 입장은 뭐라고 있지 않나요? 위에 맨 위에. 네,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 이유가 적혀 있지 않나요? 예. 회신 이유는 저렇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저도 이거 나중에 조사 받으면서 재판 이제 기소되고 난 뒤에 기록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확인된 내용을 저기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저것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44항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4항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45항 질문하겠습니다. 이재호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대통령의 뜻이 국내에 비판이 있더라도 이종섭에 대한 호주 대사 임명을 하겠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심우정의 지시를 받아 본인과 김정도는 이미 출국금지 해제로 방향을 정했는데 나머지 위원인 검사 3명도 해제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재유 본부장의 생각이죠. 네. 피고인께서는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께서 출국금지를 해제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위원회 제도의 가장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지금 출국금지 해제 방향으로 지금 보고서 작성, 심사 결정서, 그리고 피고인께서 도어 스태핑, 그리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간사 등도 출국금지 해제 분위기를 유도를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실무자들이나 법무부 소속 위원들, 후배 검사들이 과연 본인들 판단에 따라서 이종섭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위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심의위원회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피고인께서도 좀 전에 국무회의에서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 국무위원들조차도 대통령 대사 임명에 대해서 이견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과연 대통령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대통령 인사와 관련돼서 국무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출금지 심의위원회는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출국금지제도 그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민원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절차대로 그 하나인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 다른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고인께서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이종섭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인용 출국금지 해제 의결을 한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그 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본부장이 들어와서 회의 내용은 내인데 알려줬던 것 같아요. 순번 415, 순번 192 여러 차례 제시했던 내용인데 법무부는 2014년 3월 8일 14시 11분경에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를 이재유 본부장 정결로 최종 결재를 했는데 외교부 공무원 황소진은 같은 날 13시 57분 약 15분 전에 이종섭에게 전화해서 저희가 좀 전에 연락받기를 출금이 풀렸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장호진, 조굴의 황소진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외교부는 대통령실 등을 통해서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에서 최종 결재 전에 대통령실에 이의 신청 인용 사실 알려줬나요? 저는 알려준 적이 없고요. 네. 저 화면 앞에 아까 이재유 본부장이 결재한 시간 그걸 한번 좀 보세요. 네. 3월 8일 네, 14시 11분. 10시 43분. 아니 이재유. 그러니까 이재유 본부장은 네. 2시 11분인데 네. 저 앞에 사람들 김정은, 이상배 지금 화면이 지금 계속 네. 김정은, 이상배, 이기영 결재 시간을 보면 10시 43분, 10시 45분, 11시 25분입니다. 저때 벌써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결재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저때부터 네,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왜 그 아니에요? 출국금지 해제는 출입국 아니, 외국인 정책본부장 해제? 정결 사항인데. 해제라는 예. 건 예.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알은 건데 네. 저 보고를 왔을 때 네. 제가 본부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냐고. 네. 장관님 하실 게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출입국 심의위원회 의결에 장관이 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네. 무슨 놈의 규정이 그런 게 있냐. 네. 장관 보좌하는 위원회가 장관 의견을 기속하는 위원회가 어딨냐 네. 하고 규정이 그렇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럼 저거는 의결이 됐으니까 지금 10시 41분, 45분, 11시 25분 저거는 내부 형식적인 결재 절차고 예? 의결이 끝난 순간에 다 끝나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는데, 근데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출국금지 해제 자체는 원래 장관님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관님의 결재 사항을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 대신해서 정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결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기 전에 외교부든 어디든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인용 결정이 났다. 이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알려준 바가 없고 누구 보고 알려주라고 시킨 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8항 질문 생략하고 49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300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공수처에서 이종섭 소환한 사실이 없고 이종섭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진술서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했기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소멸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통상 조사에 응하면 네. 그 출국 금지나 뭘 붙잡아 놓을 상황이 많이 해소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제 표현이 네. 거기 소멸됐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뜻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유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출금지를 유지해야 돼서 하고 뭘 다 네. 한다면 네. 그 수사기관이 그 자기들이 더 필요하면 네. 조사를 하면 되는 거지. 네. 출금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많이 소멸이라는 뜻이 감소된 거 아닌가. 네. 그 정도 생각을 제가 그 조사받을 때 표현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당시 하위 직급자에 대한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 향후 수사 단계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상위 직급자인 이종섭 등에 대한 수사가 추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께서는 그러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저 내용을 보면 검사님이 조금 전에 네. 밑에 사람들이 장관이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하는 거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된지 그걸 다 확인하고 논의하는 내용이 저기 있는데 네. 무슨 장관이 한마디 도어 스태핑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따라서 다 했을 겁니다. 네. 50방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께서는 약 26년간 검사로 재직을 하셨고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및 해제 여부가 논란이 된 시점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셨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종섭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임은 뭐 예상하고 있으셨죠? 수사기관에서 종결이 안 되면 수사는 진행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돼서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을 하게 되면은 뭐 강제 수사는 물론이고 소환 조사 등 임의 수사 또한 곤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신청 제도 자체의 취지를 지금 검사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신청이 인용이 되면 네. 수사기관에 그런 부담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사후적으로 보면 특공수처는 이종섭이 다시 입국한 이후에 내가 출국 금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소환해서 조사도 특검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 번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 압수수색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가정적인 것을 전제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피고인께서도 이 사건 이전에는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모르셨죠? 출입국 업무 자체가 네. 생소한 업무입니다. 장관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출입국 업무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힘드셨을까요? 하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돼서 네. 장관이 그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파악한다고 꽤 고생했습니다. 피고인께서 검사로 재직하시는 동안 피고인께서 수사 중인 뭐 피해자에 대해서 출국금지가 뭐 이의신청이든 어떤 다른 제도를 어떤 제도를 통해서든 해제된 경우가 있었나요? 해제된 내가 하면서 출금지 해제를 수사가 끝나서 한 경우는 말고 다른 경우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대신 분 피고인 순서대로 진행하시죠. 순서대로 윤석열 피고 그러면은 곧바로 박성재 피고인 측만 물어보실 건가요? 안 하시고 저 안 하시고? 변호인 예,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호진 피고인도 안 물어보시고요. 예, 이시원 피고인도 안 물어보시고. 저희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자리 바꾸시죠. 예.
예. 좀 업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다운시키고 말씀을 하십시다. 지금 저기 검사님께서 이제 피고인이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사이에 그 안에 뭐 국무회의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3월 8일까지 사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리고 이의 신청에 대한 공수처의 의견을 가지고 이재일 본부장이 올라와서 보고를 했을 때 도어 스태핑 그리고 이의 신청 제도와 관련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셨는데 일단 도어 스태핑 문제는 좀 하나 뭐 앞뒤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고 따로 독립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좀 보고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피고인 신문상에 대한 신문일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검찰 측 신문상에 대한 반대 신문일 수도 있고 또 보충 신문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된 상태인지 여쭙습니다. 본인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명 발표 전에 이 신청을 냈던 걸로 나오던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출국금지 상태이신 건 인지하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법무부에서. 이의 신청 들어오고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 그러고 또 뭐 개인적인 용무나 뭐 도주나 이런 게 아니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아직은 해제된 상태는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런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결론이나 이런 내용은 언론에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출국이다 보니까 혹시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냐, 문제는 없냐 이런 지적이 좀 많다 보니까요. 저는 그 내용은 아직 모릅니다. 오늘 출국이신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들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겁니다. 예. 그럼 심의위는 이미 개최하셨던 걸로 보면 되는 건지. 우리 그런 거 말씀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 수사 대상자다 보니까 출국하는 게 문제가 없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출국 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판단해서 한 거고 또 당사자가 이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저희들을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예. 과거에 수사 대상자분이 출국금지 해제 신청하셔가지고 해제됐던 받아들여졌던 경우가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그것까지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으신 것 저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해제하신 건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제 지금 한 걸로 직권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식을 택하신 건 아닌지 해서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대로 할 겁니다. 예. 네네. 그럼 저희 마지막 권노영 씨에 대해서 예. 어제 지금 한국으로 올 거란 보도가 자, 피고인 예. 예, 잘 봤습니다. 잘 봤죠? 예. 예. 저기서 지금 언론에서 여기에 지금 42항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점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는 부분에 아까 본 바와 같이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봤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것을 봤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처리할 거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말을 했는데 맞습니까? 영상에 예, 영상에.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좀 물어보기로 하고 저희들이 준비한 신문 사항대로 신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 예, 피고인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이라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다가 2023년 10월경 사직하고 2024년 3월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사람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죠.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습니다. 증거 목록 5번, 순번 5번 제10회 국무회의 회의록 제시합니다. 이 전체가 다 이게 특검께서 검찰에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뭐 문제를 제기해서 간단하니 그때 제10회 2026년 4년 2월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시합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2024년 2월 27일부터 7일 10시부터 10시 38분 동안에 총 51건의 그 안건이 상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 5건, 보고안 1건, 부처보고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기억납니까? 구체적인 내용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38쪽에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이 총 40쪽인데 38쪽에 있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한 그 시민 의결 내용입니다. 이게 38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의안이 제출이 됐고 그걸 거의 대부분 원안 의결했는데 이 부분도 원안 의결, 이견 없음 원안 의결했다고 검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까? 그냥 대사 임명이 있구나 그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사항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이종섭은 2023년 8월경에 이미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으로는 공수처라고 약칭하겠습니다. 공수처에 고발되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내용은 모르더라도 특별히 이종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정도에 저분이 뭐 공수처에 고발돼서 조사 중이다 하는 걸 알았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4-1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호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1사단 소속 그 최수근 상병이라는 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4-2항입니다. 피고인은 그 이후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종섭의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정치권이 이슈가 되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공수처에 고발되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5항 묻겠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종섭에 대해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 출국 금지를 하였고 2024년 1월 5일에는 2024년 2월 6일까지 그 출국 금지를 연장하였으며 2024년 2월 5일에는 2024년 3월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제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라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 없었죠. 그렇습니다. 5-1항입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인 2024년 3월 4일 법무부 출입국 심사관은 공수처의 요청으로 이종섭에 대해서 2024년 4월 4일까지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건 3차 연장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이 신청이 들어온 이후에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5-2항입니다. 즉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2024년 3월 4일에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기간을 2024년 4월 4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맞죠? 예. 5-3항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2024년 3월 4일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이종섭은 같은 해 3월 8일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 예정이었는데 법무부는 이종섭이 호주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2024년 3월 5일까지의 출국 금지 기간을 2024년 4월 4일까지로 연장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 사이에 심각한 소통 부재 내지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데 맞죠?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5-4항입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법무부 이와 같은 엇박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고인이 대통령 윤석열 등 이 사건 공동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들과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종섭을 도피시키기로 공모하였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보이는데 맞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6항입니다. 공수처의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사유는 해병대원 최상병 사건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다시 제가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공수처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하면서 그 요청 사유로 해병대원 최상병 사건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느냐고 묻는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6-1항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공수처에서 이종섭에 대한 3차 출국 금지 연장을 요청할 당시까지도 이종섭에 대해 한 번도 소환하거나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6-2항입니다. 오히려 2024년 1월 24일경 공수처의 이종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어 그 이후에 압수수색을 위해 준비하였다고는 하지만 공수처는 출국금지 3차 연장 때까지는 물론 2025년 6월 소위 해병특검이 출범할 당시까지도 이종섭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하였고 더 나아가 단 한 차례 출석 요구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6-3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종섭이 2024년 3월 21일 방산관계장 장관 회의를 앞두고 입국하여 같은 달 29일 호주 대사를 사임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뉴스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하였음에도 공수처는 이종섭에 대해 다시 출국 금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7항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이하 출입국본부라고만 하겠습니다. 출입국 심사과에서는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다음 날 이종섭이 출국 금지 상태에 있는 사실을 확인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 이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검사님 질문에 대답을 했었는데 그 정보 보고를 담당자가 비서실에 갖다 두고 비서가 제 책상에 갖다 놨을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그 정보 보고를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검사님 질문에 신문 때 그 정보 보고서도 보여주었고 또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시와 7-1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유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42면을 제시합니다.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대면 보고를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중요도를 보면 내가 당연히 보고를 했겠네 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보고를 받고 특별히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재유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검사님 특별검사님 측의 질문은 이재유가 그런 사실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 왜 기억을 못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재유의 증언 전체의 취지를 보면 그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이 보고의 사안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 내가 보고를 했을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증언 내용 혹시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보고를 받고 피고인이 뭐라고 말하더나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그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추측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면서 그 추측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자체로 좀 모순 아닌가요? 저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 한마디도 안 했을 리가 없지 싶습니다. 7-3항입니다. 7-3항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7-4항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보고 경우에는 대체로 직접 대면 보고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경우에는 설령 그와 같은 정보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습니다. 중요하면 그 담당자들이 와서 대면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건 3월 6일자 똑같은 내용의 정보 보고인데 이 밑에 파란 부분, 이 참고 표시 부분만 다른 건데 똑같은 내용이 3월 6일에도 정보 보고가 작성돼서 장관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지금 작성돼 있습니다. 혹시 3월 6일에는 이런 정보 보고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3월 6일 만든 게 저런 부분은 3월 6일 이 신청 보고를 받을 때에 제가 알게 됐으니까 저 보고서가 언제 제 책상에 있었는지 누가 와서 보고했는지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거목록 순번 215번 김정원에 대한 진술조서 제3회 증거기록 4924면 제시합니다. 위 정보보고를 아까 그 정보보고를 직접 작성해서 보고한 김정원의 진술입니다.
2024년 3월 5일자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넣어드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정보 보고를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정보 보고를 한두 장이 있는 게 아니고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물어보냐면 지금 검사님께서는 이재우의 진술을 들어서 2024년 3월 5일 또는 3월 6일 뭐 대면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김정원은 이 보고서를 장관실에 서면으로 넣어드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파랑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순직 해병 특검의 피해자 신문 당시 2024년 3월 6일 퇴근 시간 무렵에 출입국 본부장인 이재유로부터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서 이종섭에 대해 출국 금지를 걸었고 이종섭이 출국 금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그렇게 진술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은 같지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도어 스태핑 영상에서도 법무부에서 증인이 피고인이 그때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의 신청을 보고서야 그 출국 금지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는 피고인이 이의 신청 사실을 통해서 출국 금지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 사실을 알았다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8-1항입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5일 정도에 불과하여 출국 금지 업무를 세밀하게 알지 못하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이 출국 금지됐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뒤에 알게 되었는지,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봤죠. 처음 보고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아까 검사님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피고인의 그 질문을 받고 특정인에 대한 출국 금지 여부는 실무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말 그대로 출국 금지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라는 정도로 말했죠. 그렇습니다. 8-3항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고 묻자 이재우는 직권으로 해제해도 되는데 통상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한다고 보고하고 피고인은 알겠다고 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추가로 물어봅시다. 여기서 직권으로 해제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직권은 그 누가 직권을 행사해서 해제하는 것인가요? 장관의 권한이 출국 본부장인데 다 위임돼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김정도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6쪽입니다. 물론 장관이 위임 정결 규정에 의해서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건 지금 김정도 출입국 정책단장이 재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재판장님께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들었다든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위원회를 통해서 정당성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위원회에 보내서 한번 판정을 받아보자. 뭐 이제 이렇게 한 것이냐고 물으니까 김정도가 위원회를 하면 좀 어쨌든 저희는 장 차관님 위에까지 그것까지 생각했다기보다는 보통 저희 출입국 본부 차원에서 이런 큰 사건은 우리 결재권자가 어차피 이거는 제가 안 하면 본부장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부장이나 제가 그냥 1인이 판단해서 결재하고 말기에는 좀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술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그런 증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정도 진수 증언 내용대로라면 지금 그때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서는 출입국 본부장인 이재우가 하거나 안 그러면 출입국 정책단장인 김정도가 하거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 증언의 취지를 보면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8-4 묻겠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공수처에서는 뭐라고 하노? 하니까 이재유는 공수처도 별 이의가 없다고 한다. 라고 하는 취지로 말해서 그러면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 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사실이죠. 예. 8-5항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까는 3월 7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특검에서는 이게 3월 6일인지 7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6항입니다. 2024년 3월 6일 오후 피고인과 이재유 사이에 이와 같은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재유에게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걸어서 못 나가게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냐라면서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 사실을 가지고 와서 장관에게 지금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그 공수처는 뭐라고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공수처도 별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 라는 말이 주된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은 맥락상 맞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죠. 제가 풀어주면 되겠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더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9항 묻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24년 3월 7일 오후 이재유는 피고인에게 공수처에서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라고 하면서 이종섭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진술서를 쓰고 휴대폰도 제출하고 또 다음 출석 일자도 의논하였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재유에게 변호사 때의 경험이 기억나서 당사자가 와서 조사를 받거나 수사 협조를 하고 이러면 검찰청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해 주기도 하더라라고 설명하면서 공수처에서는 왜 어제는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안 된다고 하노? 공수처에서 199 대사로 나가는 사람을 그거 출국금지 해제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이 맞나?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것은 사실인가요? 오타입니다. 9-2항입니다. 피고인의 이 말은 이재유에게 무조건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상황에서 공수처 태도가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견을 구하는 취지였죠. 공수처가 입장을 바꾼 게 맞나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입장을 바꾼 것이 맞나? 예, 알겠습니다. 9-3항 묻겠습니다.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이재유에게 공수처에서 199 대사로 9-3 생략하겠습니다. (9-4항) 생략하겠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144번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관련 보고 제시합니다. 증거기록 3,408명입니다. 10항입니다. 이것은 이종섭이 2024년 3월 6일 17시 47분경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 자신의 출국 금지 연장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직후 그날 22시 06분경에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 이기음이 작성해서 출입국 심사과 사무관인 이상배와 주무관인 김정원에게 전송한 보고서입니다. 피고인은 이 보고서 내용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1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재유로부터 이종섭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과 공수처도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에 별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가 원만하게 해제될 것으로 알았으므로 이재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는 없는 거죠. 3월 6일까지만 해도 예, 3월 6일자인데요. 3월 6일까지만 해도 공수처에서 이의가 없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2항입니다. 따라서 2024년 3월 6일 21시 06경에 출입국 심사과장 이기음이 작성한 위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국 금지 관련 보고는 피고인의 지시나 혹은 피고인의 의중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은 아니죠? 저는 저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 보고서 말미의 우리 부 검토 의견에는 공무상 출국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외 도피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논거를 적시하면서 출국 금지 해제를 검토함이 좋겠으므로 검토 결론을 맺고 있죠. 문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지금 보면 아까 도어 스태핑에서도 뭐 공무상 목적으로 출국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여기에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는 부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10-4항입니다. 즉 출입국본부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심사과의 과장이 스스로 이와 같이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에게 전송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업무 처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저런 의견을 내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재유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유는 이 법정에서 특별검사가 김정도 단장도 증인이 이기음 과장이나 김정도 단장에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는 지시나 소통을 해왔다고 말하고 증인이 특별검사 수사 때 김정도 이기음과 출국금지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계속 소통하였다고 말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의신청 그 즈음부터 저희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다 돼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피고인도 몰랐죠? 들었죠? 예, 증언 때 들었습니다. 자, 11항입니다. 피고인은 공수처가 2024년 3월 7일 14시 13분경에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 증거 확보와 소환 조사를 위해 출국금지 유지 필요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네. 피고인은 공수처가 2024년 3월 7일 예. 14시 13분경에 법무부에다가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적시 증거 확보와 소환 조사를 위해 출국 금지 유지 필요라는 의견을 회신을 하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12항입니다. 그리고 이종섭의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 본부장인 이재유가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고 하였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아닙니다. 잠깐요. 여기 결제 일자는 3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148번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개최계획안 증거기록 3423면 제시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종섭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2024년 3월 8일 10시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기한문서로 출입국 본부장인 이재유 정결로 처리된 문서입니다.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10-2항입니다. 구두로 3월 7일 날 보고 들어왔을 때에 개최한다. 내일쯤 할 것 같다. 이런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12-2항입니다. 피고인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일정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입국 본부에서 보고하는 대로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149번 출국금지위원회 심의자료 증거기록 3,431면 제시합니다. 이것은 당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2024년 3월 7일 출입국 심사과 주무관 김정원에 의해 작성된 심의자료인데 피고인은 이 자료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받으러 가서 봤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9일 아까 그 도어 스태핑 13번 문항은 도어 스태핑 관련 질문입니다. 13번을 생략하겠습니다. 12-3 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자료. 네, 여기다. 자, 아까 증거기록 3,436쪽입니다. 심의자료 4쪽입니다. 아까 검사님께서 대상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공무 수행이 불가피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검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께서 2024년 3월 8일 09시 도어 스태핑을 하고 도어 스태핑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로 임명되었으며 이런 공무 수행 차원으로 공적 업무 수행 차원에서 출국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출국금지 심의위원들이 피고인의 그 도어 스태핑 자료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것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3월 7일자 이미 도어 스태핑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피고인은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 십사항만 바로 10사항 나머지는 생략하고 10사항 묻겠습니다. 출입국본부는 2024년 3월 8일 10시경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이 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 의견을 제시해서 인용 결정이 되었고 피고인은 위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종료 이후 출입국본부장 이재희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았죠. 그렇습니다. 14-1항입니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 4조 제2항은 위원회가 출국금정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정지를 즉시 해제하고 출국금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꼭 규정하고 있는데 알고 있죠? 그 이후에 의결이 있고 난 뒤에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4-2항 묻겠습니다. 위 규정 4조 제4항에 의하면 심의한 결과 출국금 정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 출국금 정지 및 그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고 다시는 심의를 못하도록 돼 있죠. 그런 것으로 나중에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법무부 장관을 기속하여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4-4항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출국금지 심의위원들이 내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누가 참여하는지는 알지 못했죠.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14-5항입니다. 피고인이 당시 출국금지 심의위원들에 대해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해주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5항입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가 오남용되는 것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4조 5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제도이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은 출국금지된 사람이나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이에 대해 이의를 하는 제도지요. 그렇습니다. 출국금지가 된 수사 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출국금지가 해제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는 등 방해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이의 신청 제도의 취지대로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효과일 뿐이고 이로 인해 수사가 다소 지연되거나 절차가 다소 복잡해진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제도의 취지에 비추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6항입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는 이종섭이 출국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2024년 3월 5일 17시 20경 확인하여 이를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당시 이를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죠. 저 방에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17항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4년 3월 6일 퇴근 무렵 출입국본부장 이재호로부터 이종섭이 이의신청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도어 스태핑에서도 기자들에게 명확하게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알았다고 진술한 것이죠. 오늘 화면을 보니까 그런 것으로 확인됩니다. 19항입니다. 피고인은 이종섭이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외부 그 누구에게도 이를 알려준 사실이 없죠.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있는 공범으로 되어 있는 분들 누구하고도 법무부 차관하고도 이 출금지 해제와 관련돼서 의논을 하거나 의견을 구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19-1항만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출국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죠. 누구로부터도 그런 지시를 받거나 뭐 의논을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특검의 신문에서 이제 그 피고인이 그 이재우와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하는 것이 가장 그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피고인은 이재우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딱 2번 만났죠. 2번 보고받았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3월 6일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3월 7일 공수처의 의견이 이렇다는 내용 2번 딱 받은 거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3월 6일에는 피고인이 출국금지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별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건 분명하죠. 제가 풀어주면 되겠네라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다른 이야기는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물어보시겠어요? 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이 3월 6일 저녁에 이재유로부터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퇴근 무렵에. 네. 당시 보고 내용인 공수처가 동의한다는 거하고 결국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만 이루어진 거네요? 그것도 출입국 본부장이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알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3월 6일 저녁에 이루어진 것은 이재유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 대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라고 건의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 장관인 피고인이 그럼 그렇게 하소 정도의 그 의사결정만 이루어진 것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출국금지가 반드시 해제돼야 된다 또는 유지돼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그 취지네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 의견이 뭐냐 하니까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그럼 풀어주면 되겠네. 이 정도 네. 제가 이야기했다. 3월 6일에는 위원회 개최한다는 얘기 없었던 거죠? 위원회를 얘기 말 안 해서 나온 거죠? 하겠다고. 예. 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만 나왔어요? 예. 그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 3월 6일 저인데 보고 들어오기 전에 정은 지난번 이재유, 김정도 정언을 보면 저인데 보고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인데 와서는 그 출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이야기 듣고도 그 정확한 걸 모르니까 공천은 뭐라고 하노? 뭐라고 하는 뭐 아무 이의가 없답니다. 그럼 풀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아주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추가로 묻겠습니다. 변호인께서 신문상 11번과 관련해서인데요. 그 이제 공수처가 출국 금지 유지 의견으로 회신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예. 다만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었는지는 아니고 공수처가 유지 의견으로 왔는데요. 이 정도의 보고를 받으신 거죠? 문서를 본 건 아니고요. 네. 구두로 본부장이 네. 공수처에서 그냥 유지하는 게 자기들 의견이라고 왔습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네. 검사님 신문상 37항 관련이어서 잠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심사결정서 초안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총 8개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아까 검사님께서 인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는데 저기 보면 기각하는 내용이 기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5이고 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검사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는 답변은 좀 잘못된 거네요. 그죠? 전 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네, 저게 이제 최종 심사 이제 이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비해서 만든 건데 아까 검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호주 대사를 임명했다. 거역할 수 없다. 그 대통령이 호주 대사를 임명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장 차관이 또 이번에는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를 했다.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스템과 절차를 출국 금지 해제에 맞춰서 진행했다라는 게 특검의 지금 주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밑에 담당자들이 출국 금지가 그러니까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에서 이 신청이 기각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보면 맨 마지막에 2개 문서가 최종적으로 이제 기각과 인용을 이제 맞춘 건데 저렇게 지금 보면 최종적으로 나가야 될 기각에 관련된 기각을 위한 그러니까 이 신청 기각을 위한 문서가 작성된 것을 보면 당시 법무부 직원들이 뭐 거역할 수 없는 지시가 있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2가지 문서가 다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재반대 신문, 제주 신문 하시겠어요? 예, 물어보시죠. 그 피고인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고를 받으면서 출국 금지 사실도 그때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라도 불과 며칠 전에 대통령이 임명한 호주 대사가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이 인식했으니까 그때 대통령실이나 또는 외교부에 이 사실을 전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 이종섭 씨 본인이. 본인이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제일 혹시 답답한 사람은 본인이니까 본인이 뭘 이야기도 하든지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피고인은 국무위원이자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니까 대통령의 임명권, 인사권 이런 걸 보좌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을 법도 한데 안 해보셨냐고요.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를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다음 이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출국 금지에 대해서 차관과 상의를 하거나 차관에게 물어보거나
차관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한 사실은 없나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더 물어보실 분? 예. 피고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